안녕하세요. 한림대학교 89학번 김은영입니다. 제가 이제 삶에서 약간 방향성이 이렇게 혼동이 올 때 의지하는,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퍼스널 레전드라고 자아의 신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저는 우리가 사소하더라도 각자 다 자신의 그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과정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과정은 시작보다 이제 점점 더 감사한 일들이 이제 늘었는데, 그래도 하여튼 수많은 터널을 지나왔고, 그 중에서는 이게 터널이 아니라 앞이 막힌 동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기억나는 건,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, 당시 제가 원래 이제 88학번에여야 되는데 재수를 했는데 전기 후기 지원이라는 입시 제도가 있었습니다. 전기에서 떨어지고 후기를 안 보고 재수를 했는데 전기에서 또 떨어졌어요. 모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 뒤가 없는 줄 알았어요. 그 시골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하시는 뭐 형편이 넉넉지 않는 집안에서 맏딸이었는데 재수를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않지만 재수를 시켜줬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술 취해서 쓰러지 이렇게 누우셨던 그 어떤 한 순간이,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죄송함과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했던 그 순간이 지금 뭐 한 3, 40년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그걸로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, 인생이. 그 대학원을 이제 숭실대를 갔는데 졸업 시험에서 제가 한 과목을 꽈락을 맞았어요. 그래서 졸업이 6개월이 연장이 되었어요. 제가 저희 랩에서 2년 연속 올 A 최고점이었고, 사실 졸업 시험이라는 게 아무도 탈락을 안 하는 그냥 통과 의례 같은 거였는데 저만 한 과목 꽈락을 맞아서 졸업이 안 된 거예요. 가정 형편상 취업은 바로 해야 됐고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. 바로 취업은 해야 됐고, 재수 1년에 대학원 2년에 나이는 이미 남보다 3살이 많은데 석사 학위 없이 이제 대학 그 졸업생들과 동일하게 취업 선상에 있다 보니 진짜 막막하고 이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불안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.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동굴 같았던 기억은, 그래서 제가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15년 동안 잘 다녔거든요. 뭐 밤새고 휴일 없이 큰 프로젝트도 하고 중요한 고객도 막 지원하고 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그 성과도 인정받았는데, 한 15년쯤 일하고 났더니 갑자기 너무 제 몸과 마음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시그널들이 너무 오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라클에서 제가 마지막 3년 있었던 글로벌 다이렉트 조직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퇴직에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, 다음 회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퇴직을 했어요. 너무 제 생각엔 열심히 일했고 더 아쉬울 것도 없고 후회도 없다. 그래서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, 딱 퇴직하고 그 몇 개월, SDS로 가기 전에 몇 개월 일이 없는 그 기간이, 이거 뭐 불안하다를 넘어서서 제가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두렵더라고요. 제 인생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너무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이제 당시에는 이게 터널이 아니라 굴이라고 생각해서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랬습니다. 한순간에 발을 내디딜 힘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가긴 가야 되잖아요. 삶이라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갔는데,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오늘도 오면서 많은 터널을 지났는데 결국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오기 위한 그 방향에 뭐가 막혀 있으면 그 산을 뚫는 게 터널이잖아요. 결국은 그 깜깜한 순간들이 지름길이었구나, 내가 지금까지 오기 위한 지름길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전기대에 떨어져서 두 번째 떨어지고 한림대에 단과대 수석으로 입학해서 많은 혜택을 막 장학금도 주시고 연구비도 주시고 혜택도 받고, 결국 지금의 어떤
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건 IT잖아요. 저는 IT는 사실 전공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 IT라는 시작점을 결국 한림대 전산과를 선택하면서 하게 된 거죠. 제가 전기대에서는 서울대 사범대학에 지원했었습니다. 제가 입시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과학 선생님이 됐겠죠.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교장 선생님도 됐을 수 있습니다. 물론 교장 너무 그것도 가치 있는 삶이죠.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이 경험과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들은 저는 지금 이 IT 커리어를 선택한 그 시작점이 된 한림대 전산과의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대학원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던 졸업시험을 제게 과락을 주셨던 선생님은, 교수님은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마 제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은인인 셈이에요. 그분이 워낙 영향력이 많으셔서 당시 그 석사, 박사 졸업생들의 취업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셨거든요. 추천해 주시고. 저는 그 교수님이 서운한 어떤 거가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이 없는 데를 찾아야 됐어요. 그래서 나머지 동기와는 다르게 저 혼자서 뭔가 그분의 영향력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, 그리고 아직 석사는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도, 국내 기업은 아무도 2년을 인정 안 해줬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6개월 후에 졸업하실 거잖아요. 그럼 2년 동안 공부하신 거 제가 경력으로 쳐드릴게요 해서 제가 오라클에 들어갔어요. 근데 오라클에 들어갔더니 제가 석사과정 전공이 데이터베이스였거든요. 공부할 때는 왜 그랬는지, 연구하는 데서는 오라클을 이용 안 했는데 비싸서 그랬는지, 제가 오라클에 들어갔더니 오라클이 글로벌의 데이터베이스 압도적인 1등 회사였고 국내 기업의 70% 이상이 당시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최고의 회사였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꽈락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,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, 그 전공을 한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을 저는 그런 암담한 시절에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리고 제 이제 인생이 두려웠던 오라클에서 제가 그렇게 그 오라클에서 만족하면서 잘 다녔는데 왠지 변화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싶어서 SDS로 옮겼는데, 당시는 오라클이 훨씬 좋은 회사였어요. 제가 이제 SDS에서 면접을 보는데 왜 오라클에서 SDS에서 오냐, 사고 쳤냐, 그렇게 말씀하셨던 면접관님들이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퇴직하고 나서 오라클이, 이제 한국 오라클은 무슨 처우 문제, 노사 문제 때문에 막 데모하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, 글로벌도 클라우드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저같이 그런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점점 위상이, 지금 한 10여 년 지난 지금은 위상이 많이 떨어져서요. 지금은 어디도 왜 오라클 같은 데서 SDS 와요?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연금술사의 퍼스널 레전드 외에 오벤이라고, 징조 뭐 이런 거죠. 징조, 어떤 속삭임. 제가 당장의 단기적인 손해나 이익에 이렇게 집중하면 잘 안 들리는 어떤 마음의 소리, 내 주변의 징조, 방향, 이런 것들을 조용히 집중하면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많은, 우리 포텐셜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끝인가? 나 이거 다음에 어떡하지? 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. 서울대를 떨어져서 IT를 선택했고, 졸업시험을 통과를 못해서 오라클에 가고, 어떤 안정 대신 어떤 변화가 꼭 필요한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 결국 SDS를 선택하고, SDS 들어와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처음에는 이제 오라클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 SDS 삼성이 조직 문화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1년간은 정말 어리버리, 그때 누군가 저를 봤으면 정말 저런 바보 같은 애가 어떻게 부사장이 됐지 했을 거예요. 이렇게 어리버리한 1년을 지내고, 내가 충분히 기여를 못하면 2년 3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
제가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는 4명의 셀 1이었는데 셀 리더가 되고 그 위에 파트장이 되고 그 위에 그룹장이 되고 다시 그 위에 그 조직을 커버하는 팀장이 되고 다시 상무가 되고 부사장이 돼서 지금 2011년 입사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평균 제 역할이 이제 계속 확장되는 경험을 계속 해오게 된 거죠. 오라클에 계속 있었다면 그러한 이제 확장폭은 지사다 보니까 가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. 처음에 이제 4명의 원이었다가 지금은 저희 이제 클라우드를 만드는 최고 기술 전문가 150명 정도를 이끄는 팀 리더가 되면서 사실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. 원래 그 기질은 소심하고 야망도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SDS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가 10년 후에 저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했다면 아마 저는 이거 못하는데 아예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 뉴턴이 해서 유명해진 말인 다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제가 처음에 제 키와 제 시력만 생각하고 막 불안해서 겁을 먹고 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고, 반대로 그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혹은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인의 어깨를 제 능력과 제 성과라고 제가 자만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점점 더 그 큰 역할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. 제 이런 어떤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냥 일상적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우리 후배님들이 하루하루 자신의 자아의 신화 속에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고민하고 그 취업 전엔 다 불안하잖아요.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또 변화가 두렵고 그런 후배님들에게 아주 작게라도 아주 잠시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. 우리 한림대 후배들이 세상에 그 많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거침없이 올라타서 더 멀리 보고 거인의 한 걸음을 이끌고 거인의 키 한 뼘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성장하시길 정말 같이 응원드립니다. 그리고 끝으로 제가 회사에서 저를 항상 강원도의 딸이라고 소개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춘천 저희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. 그거 지을 때도 제가 저 이거 끝나면 꼭 그 춘천 데이터 센터장 하게 해달라. 제 연고지 메리트가 있지 않냐, 베네핏이 있지 않냐고 찜해놨는데 사실은 거의 무인 데이터 센터라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. 아쉽게도. 그 강원도 그리고 춘천이 가지는 선하면서도 좀 죄송하지만 영동하고도 또 다른 것 같아요. 이 영서 쪽에 이런 더 선하면서도 건강한 이 에너지가 너무 저는 좋고요. 제 바탕에서도 이런 강원도의 힘이 어떤 제 근원이 되고 있다고, 제 힘의 어떤 근원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추천해 주시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축하해 주시는 모든 내빈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어디에 있든 강원도의 딸로 한림러로 살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